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주제가 뭐였습니까? 동아시아 문화 가운데에서 마지막 내용이었던 유학과 성리학이었죠. 한번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본 다음에 오늘 수업으로 이어오겠습니다. 먼저 보자고요. 자, 성리학의 성립이 언제였더라? 몇 세기? 성리학 성립은 12세기 어느 왕조에서? 남송 때 누구에 의해서? 주희였죠. 그래서 성리학의 시작은 12세기 남송 때의 주희가 집재성하였다 배웠을 겁니다. 키워드 어떤 게 떠오릅니까? 성리학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이다. 줄여서 성, 즉, 리 이게 있었죠. 그 다음 또 만물은 원리와 그 다음에 기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이기론 있었고 또 뭐 떠올라? 철저한 구분이 있었죠. 대의 명분론, 화의 사상, 중화 사상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또 수행법으로는 두 가지, 거경, 국리, 경물, 치지. 또 중요한 책 사서, 집주, 그다음에 소학, 근사록, 주자, 가례, 또 명대에 지은 책이었던 성리, 대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 외에 중요한 내용들 보자고요. 한번 우리 한대의 유학 중요한 황제 누구였습니까? 한나라 무제가 있었고 그 시기 유학자 이름은 동중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당대 유학은 뭐였더라? 당대에는 훈구학이었잖아. 훈구학이었고 대표학자는 공영달, 지은 책은 오경정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대 새로운 학문 뭐였습니까? 왕수인에 의한 양명학이었지. 요거 잘 비교해 줘야 돼. 성리학은 남송 때 주희에 의해서, 양명학은 명나라 때 왕수인에 의해서. 성리학은 성증리, 양명학은 심증리. 그렇죠? 양명학 인간의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이다, 이치이다 해서 성이 아니라 심즉리. 수행법 성리학은 거경, 국리, 경물, 치지. 양명학은 뭐가 중요하다? 탐구보다는 실천, 행동이어서 지행, 합, 일과 치항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유학,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오겠습니다. 준비했죠? 학습지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의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성리학 중요하잖아. 그치? 성리학 너무 중요하다. 수업을 잘 듣고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로 오겠습니다. 자, 성리학,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성리학이 아직은 안 나온 시기였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성리학 나온 게 언제 됐어? 12세기니까. 그쵸? 처음 나온 거는 자 고려입니다. 1번입니다. 고려의 성리학이 전래한 게 언제였습니까? 전래한 시기는 13세기 말, 그러니까 고려 후기인 거죠. 고려 후기 누구에 의해서? 안향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원나라에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체크할까요? 몇 세기? 13세기 말. 누구에 의해서? 안향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원나라에서 전래가 되었다. 주로 수용층은 누구였대요? 너무나 중요한 세력이었죠. 주요 수용층은 신진 하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수용과 확산되었다. 중요한 인물들 체크합시다.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수용과 확산되었는데 대표 인물 누구 떠올라? 고려 말에 하대부들 정씨 두 명 있었죠. 정몽주, 정도전 대표적인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써봅시다. 대표인물 정몽주, 정도전. 뭐의 수용? 성리학의 수용. 어떤 세력들?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특징. 이들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의해서 타락해있던 불교와 이들 귀족들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고려말 지배층들 이름이 권문세족이었잖아. 친원파들 이들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한 고려말 사회개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분열이 이루어지게 돼 급진파, 온건파. 온건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정봉주였지. 고려 사회를 유지한 가운데에서 개혁해야 한다. 반대가 급진파, 정도전 어떻게 해야 한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혁명이 필요하다.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까지 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고려 과거제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어? 과거 시험의 시작은 고려의 광종이었지. 그러면 광종 시기에는 성리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존재하지를 않았겠죠. 왜? 광종이 어느 시기 인물이야? 고려 초,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거든. 그때에는 성리학이 아직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 고려 광종 때에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성리학이 아직은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리학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다. 성리학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과거 시험 주로 보는 게 무엇이겠어? 그냥 유학이라는 것, 성리학이 아니라. 그치? 하나 체크합시다. 참고로 과거제의 시작은 958년도의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송도 없는 시기란 말이야. 좀 어떠한 시대? 5대 십국이라는 거지. 그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니까. 이제 더 중요한 시대 언제?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으로 오자고요. 조선 이년 뭐야? 성리학이었잖아. 왜 세운 사람들이 사대부들이었으니까 정도전, 이성계 둘이 합쳐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건국 이념은 성리학이었고요. 그러한 이 각종 통치 이념과 사회 의례 논리로서 활용되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거. 역시 과거 시험 교재에 뭐가 중요했다? 사서 집주인 거였죠. 요 책 누가 지었다고요? 지은 사람은 남송대의 주의가 지었고요. 네 권의 책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풀이를 모아놓은 것이었다. 사서 집주. 그리고 중국은 언제부터? 원때부터 그죠? 과거 시험에 채택이 되었고 우리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와서부터 시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책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사서 집주가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 3번 성리학 이해의 심화. 그렇죠. 성리학 이해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 대표학자 누구 있을까? 여기에는 퇴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과연 우주의 이치는 무엇이었을까? 태극론. 그다음 인간의 또 있죠. 심성 문제 무엇이었을까? 사단 실정론. 저 유리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학파에 의해서 붕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거는 정치와 학문을 모이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거지. 4번으로 옵시다. 주로 성리학 수용층은 훈구보다는 살인들이었죠? 4번입니다. 살인들. 자, 그들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살인들, 성리학이야 기반. 앞에 또 두 가지 이미 첫 번째는 공부하는 곳이었던 서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자치규약이었던 향약이 있었지. 역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기반 또한 두 가지 무엇이다? 서원과 향약이었다. 가조에는 중국 성리학 고급도 서원과 향약 우리 역시 같은 모습이라는 건데 보자고요. 한번 우리 서원의 시작 처음 지은 서원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그 이름이 지으신 분의 이름이 주세봉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송혜주의가 지은 서원 이름 기억납니까? 그 이름이 백록동서원이었죠. 그 이름을 거의 빌려온 거란 말이지. 우리 이름은 백운동서원이라는 것이고요. 향약 처음 만든 사람은 중종 때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조광조 이에 의해서 향약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습이었고 대표학자 대표 사림의 이름들 퇴계 이황 너무 중요한 분이었죠. 이황의 제자가 누구였어?
강항. 이분 나중에 일본으로 끌려오신 분이었죠. 따라서 이분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누가? 퇴계 이황이라는 분이. 또 한 분 율곡이 있었죠. 강조하신 분은 체제의 정비와 세금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5번입니다.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첫 번째, 다 의례를 뭘로 한다? 위교식, 성리학식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설치한 거는 국가에는 문묘를 두었습니다. 문묘 뭐 하는 곳이에요? 문묘라는 거는 뭐 하는 곳? 그 집안의 수장들을 모시는 일종의 사원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묘 설치해 두었고요. 그리고 뭐에 따라서 주자가 지은 책 주자 가례에 따라서 관혼상세 의례가 실천되었다. 주자 가례 누가 지은 책이야? 주자가 지었잖아. 시험도 중요한 책은 주자 가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자 성리학입니다. 인간이 평등이야? 아니요. 철저하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명분론에서 임금과 신하, 지조와 전호, 남자와 여자 구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누구 위주로? 남자 위주인 거였죠. 특히 장남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가 확산되었다. 적장자 즉 적자와 서자. 서자는 어떤가 본 부인이 아니라 첩의 아들. 그 다음에 장자는 장남이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자 결혼한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거야. 시집 가는 거죠. 그죠? 시집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일명 친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뭐였는데? 과거에는 반대 모습이었어. 먼저 혼인한 이후에는 남자가 처갓집으로 오는 게 원칙이었어. 그래서 뭐야? 장가를 가는 거죠. 장가. 장인의 집으로 가는 모습.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모습. 성리학은 반대 모습. 이제는 여자가 남자한테 오는 것이다. 시집 가는 것이다. 그게 친영제라는 것이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꼭 치러야 할 게 3년상 치르는 거였죠. 부모의 3년상. 이게 다 뭐에 의해서?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리학적 유교 윤리에 의해서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번 의학에서는 자 주술, 미신 이런 것들 부정해버리.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를 해야지만 돼. 뭔가 연구를 해야지만 돼.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은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약, 향 우리한테 맞는 향토적인 그러한 약재들을 집성방 총 모아놓은 것이었다. 연구하는 겁니다. 뭐 이러한 약초는 어디 좋다 다 연구해서 정리한 거란 말이죠. 미신이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성리학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 다음에는 3번에 일본으로 오겠습니다. 내려봅시다. 3번 봅시다. 좀 지우고요. 잘 따라오고 있지? 나 혼자 학습하는 거 아니겠지?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봅시다. 일본의 성리학 중요합니다. 1번 발표할게요. 그냥 잘 나와.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1번 전례입니다. 일본 성리학 처음 들어오는 게 언제였다? 처음 들어오는 거는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모습이었지만 그 시기에 별로 힘이 크지 않아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들어왔었다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온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들어왔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이었고요. 이제 가마쿠라에 이어 다 맞고 오르마추로 와야겠죠? 그때 별거 없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번에 있습니다. 막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다? 임진왜란 이후부터였죠. 임진왜란 두 번째는 뭐 정유재란이었지. 그때 한 포로가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의 이름이 뭐였어? 성리학자였던 강항이 포로로 끌려오는 거였죠. 그러면서 성리학 전례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체크합시다. 2번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성리학 장항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성리학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체크합시다. 그럼 이제 자 외란 뒤에 이거는 어떤 시대가 되겠어? 당연히 에도가 되겠죠? 그래서 성리학은 처음 들어오는 거는 가마쿠라 시대였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가 우르마치 그냥 지나오고 외란 이후에 에도로 와서 성리학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리학의 기능은 무엇이었냐? 어느 시대에? 에도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뭐에 쓰이는 것이다? 주로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통치 이념화하였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일본 성리학 전래한 시기는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온 강항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념화하고 쓰이는 것은 에도 시대의 일이었다. 에도의 통치 이념 뭐였다? 성리학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인물들 중요한 인물이 3명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후지와라 세이카. 너무 중요한 분이요. 후지와라 세이카. 원래 이분의 신분은 승려였는데 누구와 교류했대? 그 인물이 강항이었잖아.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강항이 승려인 이와 교류하면서 성리학 보급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라고요? 후지와라 세이카 체크합시다. 원래는 승려 신분이었어. 승려 신분 체크할게요. 하나 원래는 자 승려 출신이었는데 강항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자 쪽으로 기울어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승려 출신 후지와라 세이카. 그리고 책을 지었죠. 그 책의 이름 무엇입니까? 사서오경 외훈을 지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가 지은 책 사서오경 외훈. 사서오경. 사서 집주의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요, 성리학 책, 유학 책이었죠. 오경, 정의, 공영달. 이러한 유교의 책에 대해서 외훈, 왜? 일본식으로 풀이하는 거지? 왜?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분을 키운 제자 이름이 아래에 있는 하야시 라잔이었습니다. 하야시 라잔. 되게 중요한 분이 에도 시기에서는 보겠습니다. 하야시 라잔. 책을 지은 책의 이름이 삼덕초였대. 내용 옆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하야시 라잔. 자, 누구에 의해서 기용되었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등용되었다.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사람이 에도를 세웠잖아. 그렇죠? 자, 외란 중에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해 버리게 된 그러한 이후에 서로 패권 두고서는 싸우는 거였잖아. 전투 이름 뭐였어? 세키가하라 전투였잖아. 언제? 1600년에. 승자가 누구야? 여기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지? 세운 것이 에도였습니다. 언제? 1603년이었지. 그러한 이후에 바로 기용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하야시 라잔이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통치 이념을 성리학으로 하기 위해서 기용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체크합시다. 에도 시기에서는 뭐에 의해서? 자, 성리학 바탕으로 해서 뭐 했다? 체크할게요.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리를 정비했다. 여기에 쭉 줄을 그어줍시다. 성리학의 역할이었어. 일본에서 특히 언제? 에도 시기에 와서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에 쓰이는 것이 성리학이었습니다. 특히 이분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하의 질서였대. 자, 신분제 엄연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역시 뭐에 기여하였다? 자,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에 이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리학, 철저한 신분제를 인정하는 모습이랬어. 명분론, 임금과 신하, 지주와 전호, 중화와 오랑캐, 무사의 신분제, 철저히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 이 성리학 뭐가 되었대? 에도막부의 관학이 되었다. 국가학문이라는 거지. 통치 이념에 쓰이는 거였으니까. 이게 하야시 라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야마자키 안사이. 성리학에 집대성한 사람이었고요. 전통의 시토를 성리학에 뭘로 이해했대?
이기론으로 해석하여서 성리학과 신토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그죠? 불교에서는 신토와 불교를 습합해가지고 신불습합. 여기 있는 야마자키 안사에는 성리학과 신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분은 여기 위에 있는 두 분 중요한 거죠. 후지와라 세이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하야시 라잔. 관련 인물, 우리의 인물 강황이 있는 것이었고요. 강황이 스승이 누구라고요? 이황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그의 제자가 강황. 교류한 분 후지와라 세이카, 그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일본의 모습 봤어요. 여기까지. 옆으로 옵시다. 옆에 쭉 넘어오면은 몇 넘어오냐? 오른쪽 위로 오겠습니다. 특징 1번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성리학의 힘. 중국 어땠어? 중국의 힘은 강했지 아직? 그죠? 자, 남송명 성리학 지배한 사회란 말이야. 우리 역시 성리학이 지배한 사회인 거였지. 일본 좀 달라. 그 모습하고는.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특징에 쫙 써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일본은 비교적 강한 것이 성리학이 아니라 전통의 신토와 불교란 말이야. 그것의 영향으로 비교적 성리학의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었지만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있었던 유교적인 가묘, 종묘 일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의례에서 일본 결혼식 등은 전부 다 전통의 신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례와 제례는 불교식이었대. 그 앞에 우리는 뭐였어? 철저하게 다 주자가래에 의해서 관, 혼, 상제가 이루어지는 거였죠. 전부 다 성리학이었지.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달라 우리하고는. 그치? 자, 성리학 우리의 기능은 통치 이념이자 생활의 규범이었지. 일본은 달라. 성리학 통치 이념이었지만 생활은 지배하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은 뭘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토와 불교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 여기도 학교 이름이 있네. 학교 이름이 유시마 성당입니다. 교회 아니야. 학교 이름이에요. 성리학 배우는 곳입니다. 성당. 성리학 배우는 학교, 성당. 그래서 에도 시기에 지었고요. 성리학 배우기 위한 학교라는 거죠. 거기에서 인재를 기르는 곳이었다. 왜? 성리학은 에도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으니까. 자, 두 개의 글이 있습니다. 보자고요. 한번 다 일본 내용들이었는데, 나 누구는 강항은 자, 교토에 온 이후에 강항이 왜 일본에 오는 것이었다. 왜 오는 거라고요? 외란 중에 포로로 끌려오는 거니까. 중요한 인물 강항이 있습니다. 자, 외국의 예정을 알기 위해 때로는 일본 승려와 접촉하였다. 자, 그 중에는 문자를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없지는 않았다. 그들 중 몇몇이 종종 연금 갇혀 있는 거죠. 중에 있는 나에게 와서 만나 주었다.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도 있었다. 교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 후지와라 세이카는 아주 총명하며 옛 글을 알았고 책에 대해 공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서로 교류한 내용이라는 거지. 강항, 후지와라 세이카의 교류하는 내용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책의 이름은 삼덕초입니다. 누가 지은 책? 하야시 라잔이었죠. 내용 보자고요.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관계 또는 전후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렇죠. 상하관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의 마음으로 꽉 채운다면 군신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사회 또는 또한이겠죠.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되 상하에 질서가 있는 거였죠. 임금과 신하가 있고 무사에도 질서가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누구의 글? 하야시 라잔의 삼덕초라는 거죠. 상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내용들.
4번으로 봅시다. 베트남 내용 보겠습니다. 베트남 성리학은 전래 처음 들어온 게 언제였대요? 처음에는 한대에는 유학 들어갔대. 왜 한 나라야? 성리학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유학 들어온 이후에 자 10세기 이후 독립했어. 왜? 당 망했으니까. 그래서 문물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거 뭐 여기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각 시기별 성리학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먼저 리왕조입니다. 리왕조. 유학 교육 중시에서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세웠고요.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요하죠. 이게 베트남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기적이었고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시기인 것이었다. 한 가지 이런 게 있어. 과거제가 처음 시행할 때 성리학이 아직은 안 들어온 중이야. 이때는 유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왕조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시행할 때 그 당시에서는 아직 성리학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리학은 보급되지를 않아서 보급이 안 돼서 그냥 유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학을 시험 보았다. 이렇게 체크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와 유사한 것 같아? 고려와 유사한 모습이었잖아. 고려 과거제의 시작, 고려 초 광종 때 성리학이 아직 없는 시기였지? 유학시험 보는 거 거기랑 유사한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 쩐이었지. 쩐 뭐가 떠올라야 돼? 쩐 흥다오 장군 뭐했다? 원나라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지? 그 쩐입니다. 쩐 때에는 학교 이름이 있네요. 국학원 설립하여서 유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시험 여전히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학보급 널리 못 이루어지고 있어. 왜? 더 큰 힘은 불교하고 황실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확립은 다음 시기와 후기 레왕조 시기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 황제 왕의 이름이 성종이었는데 성종이 보급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자감 또 부활되면서 과거 시험이 시행될 때는 정기적이었지. 3년마다 한 번씩이었으니까. 비정기적 시험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화하는 모습이라는 거지. 성리학 보급 국자감의 부활과 그에 따라 과거 시험도 정기화하는 모습. 그래서 성리학이 정치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후기 레왕조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후기 레왕조 때 성리학 보급이 확실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유학 내용으로는 끝입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처음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 볼게요. 뭐가 나왔는지 이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8일 수능 문제의 15번 문제 볼게요. 한번 15번입니다. 자,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장면을 이렇게 주고 있네요. 두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땡땡땡 처음 딱 나왔네. 자, 누구와 누구 이래로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이래로 그들의 활동을 연수받아서 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느 학문이겠어? 이거는 성리학이라는 거죠. 성리학. 복고의 학문은 주희가 집대성한 가를 따르고 있습니까? 물어봤네.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주희. 이건 당연히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성리학으로 옳지 않은 것, 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다율령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다율령이 언제였어? 다율령은 최초의 율령이니까 701년이었지. 8세기였잖아. 이 시기에 성리학이 있다 없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였지.
왜? 성리학 시작은 12세기 남송이었으니까 성리학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은 시대. 1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1번은 옳지 않은 거야. 답이 그래서 1번이겠지? 쉽네 여기는. 2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말 신진사대고들의 한상적 기반이 되었다. 맞죠? 고려말 안양에 의해서 원나라에서 전래 주요 수용층이 누구였다? 신진사대고들이었다. 정몽주, 공노현이었으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3번 남송 이후 소학 등의 보급에 통해서 확산되었다. 맞죠? 주위의 시대는 남송이었잖아. 성리학 보급책, 사서, 집주, 주자, 가래, 소학. 소학은 뭐냐면은 어떤 성리학 보급의 기초야 기초. 소학이었으니까. 작을 소 배울 학에서 역시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학, 성리학 책입니다. 4번 조선에서는 서원 통해서 지방사회에 보급되었다. 맞죠? 성리학의 확산, 서원과 향약이었으니까 맞는 말이고 5번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정비에 이용되었다. 맞잖아 역시. 그치? 성리학 기능 뭐였다? 에도 시기의 체제와 의례에 정비하는 모습이었잖아. 하야시 라잔. 그렇죠? 생활은 지배하지 못했고요. 지배한 것은 통치 체제, 의례와 제도인 것이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문 한 번 더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오규소라이가 복고의 학문을 주창하여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규소라이의 복고의 학문,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규소라이가 강조했던 복고의 학문이란 무엇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학문. 자, 오규소라이의 학문은 주희에 의거하기보다는 강조한 게 무엇이다? 옛 경전을 중시합니다. 라는 거죠. 주의가 아니라 옛 경전을 중요시한다. 즉 오교소라에는 성리학에 대해서 찬성 비판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주의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즉 그 과거에 있었던 공자, 맹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 오교소라이가 어느 학문이었지? 일본의 고학이라는 거였죠. 여기는 고학입니다. 고학. 주희 이전이 공자, 맹자시대 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다. 주희의 해석을 절대화하지 말자라는 게 고학이라는 거였죠. 오규 소라이, 또 한 명은 이토 진사이였습니다. 나오는 거 어느 시대였어? 이것도 에도였잖아. 에도 시기 학문들 성리학 이외에도 고학이 있고 국학이 있고 안학이 있는 거였지. 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줘야 돼요. 즉 문제에 관한 성리학이었지만 대화에서의 흐름은 뭐에 대한 것이었다? 에도 시기의 새로운 학문 고학이라는 겁니다. 복고의 학문 옛날 유학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답은 일단은 성리학이니까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라는 거. 성리학 나오는 게 언제라고? 12세기 남송 주희. 이렇게 기억합시다. 다음 문제는 우리 올해 본 3월 시험지에 있습니다. 21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9번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2021년 3월 고3 학평시험지 문제 9번입니다. 가해설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주 원리와 인간 모성을 탐구하는 땡땡땡은 주의에 의해 집대성되어 이와 같이 각 지역에 확산되었어요. 딱 나왔네 뭐. 연구하는 게 뭐래?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 더 키워드 어디에 있어? 누구에 의해서? 주의에 의해서. 뭐다 이거는? 성리학이라는 거죠. 성리학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었네요. 선파한 내용들
다 우리 아까 수업한 내용들이었네요. 자, 한국, 고려 들어온 거 언제? 고려 말 안양에 의해서 원나라로부터 주로 누구의 기반이었다?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의 기반이었다. 사상적 기반이라는 거. 그렇죠? 신진 사대부, 성리학 그냥 같이 이어줘. 성리학, 안향, 신진 사대부들, 정도전, 정몽주, 신진 사대부들, 성리학. 우선 성리학 보급, 사례들 기반이었던 서원과 현역에 의해서 성리학 보급되었다. 그렇죠? 다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성리학 키워드, 고려에서는 신진 사대부들, 조선시대에서는 사림 세력들, 서원과 향약 보급. 1번으로 옵시다. 처음 들어오는 건 언제? 처음 들어오는 거는 가마쿠라의 후기. 힘은 별로 크지 않지만 다음 시기였던 물어맞히기. 누구에 의해서? 일부 선종의 승려에 의해서 연구하다가 막 커진 게 언제였다? 활발한 거는 에도 시기의 일이었죠. 그래서 자, 에도 시기 성리학 모습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에도 시기 학자 누구 떠올라오리? 성리학 시작이었던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였던 하야시 라잔. 이분 강조한 게 뭐였어? 인간의 상하 질서. 또 뭐했다? 성리학으로 에도 막부의 의례 정비의 적이죠. 그 내용들이겠네. 일단 보자 한번. 1번 신사칭성에 기여하였다. 신사 앞 시간 내용이었죠. 신사는 어느 시기 지배층이었어? 중국의 명과 청 지배층이었죠. 명과 청. 일본의 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자, 신사들이야 성리학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있지만 포인트는 여기는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층은 명청대의 지배층이었습니다. 명과 청대의 지배층. 성리학 맞지만 시대 안 맞는 거야. 지역이랑. 또 나왔네 2번. 자, 다이오율령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 아까 연절에서 다이오율령은 701년이었죠. 이때는 아직은 에도 시대가 아닌 거겠지. 그죠? 그래서 관계 없겠고요. 자, 3번. 무사 중심의 신분질서 형성에 기여하였다. 무사 중심의 신분질서 정비에 활용되었다. 맞잖아 우리 하야시 라잔 신분질서. 답 3번이겠네요. 대표인물 에도 시기의 인물 하야시 라잔. 4번 해체 신설 관행. 시대명령이 에도가 맞아. 근데 이거는 어느 학문이었어? 성리학이 아니라 난학이었죠. 이거는 난학입니다. 에도 시기의 난학. 또 나왔네 우리. 자, 에도 시대 외교의 원칙은 쇄국이었지만 예외 지역이 어디였다?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 섬이었고 거기에서 들어온 나라 유럽의 누구? 네덜란드였는데 들어온 게 서양의 학문과 과학, 의학 들어왔네. 그에 의한 것이 난학이었고 대표학자 이름은 스기타 겐파쿠이고 그분 지은 책이 여기 있는 해체 신사인 거였죠. 지금 시기는 18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18세기에 지은 책이었고요. 5번입니다. 자, 사고전서 등 대규모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전서 이거는 어느 시기의 책이었어? 이는 청대의 책이었습니다. 청대 황제 이름은 권륜제 시기 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권륜제. 이것도 18세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청대의 고증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증학. 정치를 멀리하고 뭐합니까? 오로지 학문 연구하는 거지. 대규모의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사하고 4가지 경, 사, 자, 집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책. 청대의 책이었던 사고전서. 중요한 책이었죠. 한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리학 내용 끝입니다. 다음 수업 때부터는 EBS 이제 풀 거니까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뒤에 문제 풀이 할 거니까 꼭 수특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